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난리 났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습니다. 밤에 맹장이 터지면 수술해줄 응급실이 전국에 5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방청 119 안전신고센터에 다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피가 섞인 토를 하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였습니다. 이날 밤 9시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 얼굴이 창백한 데다가 혈압도 낮았기 때문에 위장 출혈을 의심하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경화에 의한 식도 출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응급으로 식도 출혈 부위를 내시경 시술로 지혈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혈을 막지 못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내시경 시술을 해줄 당직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화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도 환자 측도 서울시내 여러 응급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들 내시경 시술 당직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화 돌리기 2시간 만에 인천의 한 응급센터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식도 출혈 환자는 심야에 목숨을 걸고 인천으로 가야 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에 반발해서 응급실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지난 9월 상당수 복귀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실 운영 문제가 아니라 A씨 사례처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른바 응급환자 배후 진료 문제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 당직병원과 응급질환 리스트를 입수한 결과 올 11월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치료병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이 무려 109개입니다. 이 리스트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휘책으로 이런 질병의 응급환자가 생기면 치료해줄 병원이 거의 없으니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배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든 당직표입니다. 질병수는 지난 58개에서 올해 51개가 더 늘어난 109개가 됐는데 다시 말하면 109개 질병의 경우 지금 응급실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증 환자 응급의료 그리고 배후 진료 체계가 지금 붕괴되면서 앞으로 응급 환자가 그야말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번졌을 때 야간에 수술해줄 병원이 전국에 5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서울에서도 30일 중 12일은 이런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 30일 중에서 12일은 이 복막염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야간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복막염 환자는 12,914명. 웬만한 종합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한밤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슬을 삼켜도 소아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가 별따기라는 겁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구슬이나 동전, 자석 등 이물질을 삼킨 소아 환자가 광주, 천안, 대전 등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장에 머물러 있는 이 물질을 소아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소아과 의사가 드물기 때문이랍니다. 지난해 5세 이하 이물질을 삼킨 사고는 5,780건이나 되는데 꽤 빈번히 일어나는 응급사고인데 전국 단위로 이런 사고를 치료해줄 그런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해줄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응급센터에서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환자는 소아 장중첩중 환자랍니다. 소장, 대장 등이 말려 들어간 상태로 2세 이하 아이에게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 장중첩중 환자가 오래되면 혈류가 차단돼서 장이 썩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소아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은 이런 장중첩중 아기 진료를 기피한답니다. 소아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가 몇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응급진료, 응급의료
그리고 배후 진료, 배후 의료,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야말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뭐 의사 수만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수도 늘려야 하고요. 늘린다면 적정한 수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특히 중증 진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외과 의사가 지금 없고, 흉부외과 의사라든가 소아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곳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는 4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아에게 외과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부인과도 상황이 심각하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 한 해 9,300건,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자궁의 임신, 이런 것들이 한 해 9,300건이나 발생을 하는데, 또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분만호 출혈, 이런 것도 한 해 3,500건이 발생하는데, 이걸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질환 리스트에는 위궤양 출혈, 이것도 문제랍니다. 지난해 위궤양 환자는 58만 9천 명이나 되고, 이 중 위궤양 악화로 출혈이 생기면 분초 단위가 시급한데, 바로 이런 출혈을 시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당직병원에 지금 환자가 몰리면 그나마 거기에도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아외과 의사라든가 내지는 지금 산부인과의 문제라든가 흉부외과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또 지금 한밤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복만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과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또 어느 경우에는 한밤의 진료라든가 이런 응급 체계가 제대로 또 정비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지금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말 큰일입니다. 어째 가면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없던 일이 자꾸 이렇게 생깁니까? 그야말로 의료 편제 현상, 이런 것들도 정말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가 적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어떤 의료 분야에는 수가를 대폭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한테 월급도 대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라든가 내지는 중증의료라든가 내지는 배우의료라든가 이런 분야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는 나는 이비인후과를 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료나 내지는 중증의료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말이죠, 월급을 많이 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풍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애국심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사의 어떤 그 사명감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체계에 자본주의를 갖다가 확실하게 도입해 가지고서 그런 분야에는 말이죠, 국가에서 충분하게 어떤 세금을 그런 부분에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의사 양성을 할 때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어떤 지금 의료진이 필요한 분야, 이쪽에 한정지어서 제한해서 의사를 갖다가 더 뽑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의사 양성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그 학생 선발권을 더 많이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지금 취약한 그 의료 분야, 이런 것을 또 지금 융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밤에 맹장이 터지면 수술해줄 응급실이 5곳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강신업TV에서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료 체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